81페이지 이청준 잔인한 도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누구 나와? 사내, 그리고 사냥꾼. 사냥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되어 있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뭐라고 호칭 나와 있는데? 세장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건 누구도 언급돼? 아들도 언급이 돼요. 근데 어차피 아들은 언급만 될 뿐이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건 사내가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세장수 혹은 사냥꾼도 나와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나라는 인물 없이 인물의 심리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주인공이 누구야? 사내가 주인공이죠. 그러면 사내가 어떤 갈등을 겪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내는 어떤 갈등 겪고 있을까요? 사냥꾼과 갈등. 사냥꾼과 왜 갈등해요? 새 때문에 갈등해요? 왜? 새가 도망갔어요? 우선 갈등이라는 건 인물을 마이너스 심리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갈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보면은 그 사내가 좀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사내가 그럼 부정의 정서를 느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네, 사내는 벌써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뭘 보고 그걸 느끼는 거야? 빗줄기를 앞세운 밤새 사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 사냥이에요. 새 사냥이고 이 새 사냥은 뭘 앞세운다 그랬어? 빗줄기. 그 빗줄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무슨 빛이야? 무슨 빛이에요? 빗줄기라고도 나오고 다른 말로도 나와 있는데 전짓불빛이라고 어디 나와 있지 않아요? 전짓불빛이라는 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디냐?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빗줄기를 앞세운 바로 아래,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있다. 전짓불빛이라고 되어 있고 빗줄기, 전짓불빛. 이걸 보고 이 빛을 보고 사내는 불안감을 느껴, 마이너스 정서를 느껴요. 그러면 빗줄기, 전짓불빛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이 불빛이 상징하는 공간은 뭐야? 이 불빛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시작된다는 거야? 새 사냥이 시작된다는 거죠. 새 사냥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새 사냥이 왜 이렇게 여기서 부정으로 나타나요? 혹시 그거 이유 알고 있어요? 깃을 뽑았어? 털을 다 뽑아버린 거야? 깃을 뽑은 게 아니라 뭐였어? 잘랐어요. 깃을 잘랐어. 날개 쪽지 부분을 약간씩 이제 잘라서 이만큼만 이렇게 자른 거야. 자르니까 새가 멀리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서 이 새는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어? 공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공원에 머물러. 그럼 그 밤에 이 불빛을 가지고 어떻게 새들을 사냥을 해서 다시 모으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뭐 할까? 다시 팔아요. 뭐 하느라 팔아? 뭘로 팔아? 뭘로 팔까요, 이 새들을? 뭐 먹이로 팔아요? 뭘로 팔아요? 방생. 방생하도록 파는 거야. 방생을 하도록. 그래서 이 새 사냥이 가지고 있는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사냥꾼은 새를 가지고 새를 팔아 방생하세요. 방생이라는 건 뭐야? 살려주는 거야. 살려주도록 파는데 그래서 이걸 사서 새 날려주는 사람은 내가 생명 하나를 살렸다. 생명 하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라고 뿌듯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때? 밤에는 다시 이 사냥꾼이 잡아들이는 거야. 멀리 못 가게 날개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 새 사냥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위선적인 행위인 거예요.
새 사냥은 위선적인 행위인 거예요. 사냥꾼이 새를 팔면서 살려준다라는 명목으로 새를 팔고 있는데 실제로는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다시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사내와 사냥꾼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드러내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특별히 나쁜 놈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물질주의?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유가 어때? 자유가 어떠합니까? 이 작품에서? 뭐라고 정리할 거야? 너네 말 이렇게 또 못해요? 이래서 대화가 되겠니? 정리 안 돼요, 정리? 서수상의 특징 얘기해 보세요. 주제도 못 찾는데 서수상의 특징이라도 찾아봐야지. 서수상의 특징 뭐 있을까요? 어디에? 82페이지예요. 네, 사내의 얼굴은 황홀한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것처럼 밝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주고 있어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인물의 심리가 어떠하다? 행복한 그런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고 인물이 이렇게 행복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뭐가 해소됐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모든 소설에서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인물이 느끼는 모든 마이너스 정서는 갈등으로 유발된 거라 그랬지. 그리고 인물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갈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갈등 해소고요. 이게 작품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소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외양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배경 묘사가 어디 있어요? 네, 중략줄거리 윗부분에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뭐 공원 입구, 그 길, 이런 것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어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혼잣말이 어디 있어요? 작품 전체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요? 1인칭 시점이에요? 어디 혼잣말이 있어요? 네, 혼잣말은 없습니다. 또 서술상의 특징? 그래밖에 못하니? 점점점이 뭔데? 생략법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큰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줄임표가 나와 있으면 생략법이기는 한데 사용되고 있어요. 누구에서? 인물의 말 속에서 생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싸늘해지기 시작한 어느 가을날 해질녘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해질녘 그 사내가 문득 교도소 길목을 조그맣게 걸어 나왔다. 그것은 여간 희한한 일이 아니었다. 근래엔 좀처럼 볼 수 없던 일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내가 교도소를 나오는 모습은 참 희한한 일이래. 근래엔 좀처럼 볼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교도소는 뭘 상징합니까? 교도소는 뭘 상징할까요? 범죄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구 범죄라고 얘기하고 싶었지? 교도소는 뭘 상징할까요? 이 작품에서 교도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억압이에요. 왜냐면 우리 계속 이미 갈등관계 찾으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가 마치 뭐 같아? 새 같지 않아요? 새도 날려줬는데 공원을 벗어나지 못하잖아. 이 사내도 출소를 했어. 출소를 했으면 자기 갈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이 교도소 근처에 있는 공원을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야. 새랑 똑같아.
그리고 이 산에 또한 그 이전까지 어디 교도소라는 억압적인 구속의 공간에 있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야? 아니지. 진정한 자유면 멀리 떠났어야지. 자기가 갈 곳으로 가야지. 못 가고 있어요. 교도소는 도시 서북쪽 일각, 벚나무와 오리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조림된 공원 숲의 아래쪽에 있었다. 그리고 그 무질서한 인조림이 끝나고 있는 공원 입구께에 200m 남짓한 교도소 길목이 꺾어들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선 교도소 길목과 높고 음침스러운 소내 건물들을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눈에 모두 내려다볼 수 있었다. 교도소 길목을 오르내리는 것이면 강아지 한 마리도 움직임이 빤했다. 자유가 있어?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상황? 다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시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에요. 너네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압적이고 숨막히겠어요. 억압과 그런 구속의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배경 묘사를 통해서. 오랜 복역을 마치고 출감한 한 사내가 공원에서 노숙하며 자신을 데리러 올 아들을 기다린다. 그는 공원에 떨어진 동전을 주어 옥중 동료들을 위해 새를 사 방생해주기도 한다. 왜? 옥중 동료들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야? 구속되어 있는 상황, 억압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답답해할 자유가 박탈당한 동료들을 위해서 대신 새라도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던 중 사내는 날개 속 깃을 잘라놓고 새를 되잡아 파는 새장수의 비밀을 알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내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사내는 플러스예요. 어떤 아이들은 교도소에서 나왔네? 그럼 범죄자인데? 이거 나쁜 사람인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왜 교도소에 갔는지가 언급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사내가 왜 교도소에 갔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상징적으로 인물을 형상화시키는 거야.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고 자유가 없던 사람이 자유를 찾아 나와 있다.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나온 걸로 하는 것이지 딱히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얘기하고 싶어서 교도소라는 말이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인물과 상징적인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겐 또 한 가지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1시간쯤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지불빛이 다시 공원 숲속을 훑어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빗줄기를 앞세운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빗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알겠지만 밤새 사냥하는 사냥꾼을 이 사내가 어떻게 했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야. 자기가 새를 팔고 날려보내준다 알고 봤더니 다시 회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데 누구한테 들킨 거야? 사내한테 들킨 거죠. 사내 입장에서도 맨날 돈 좀만 생겨도 새를 사서 자기가 날려줬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내는 집이 없어서 뭐 하고 있어?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죠. 아들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그런 자신의 처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서로 이제 피하는지 어쩌는지 마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이 깬 사내는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담배꽁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느닷없이 잠바 깃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그의 가슴께 깃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냈다.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쫓겨온 한 마리의 새였다. 하면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떻게? 새가 사내의 품속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중략이 되어 있고 그 이후 내용 보면은 사내가 새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 떠나자. 어디로 떠나자? 어디로 떠나자? 남쪽으로 떠나자. 남쪽에 뭐가 있어? 대숲이 있어요. 남쪽 플러스 마이너스. 대숲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공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남쪽과 그 대숲이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할까요? 어떤 공간을 상징할까요? 자유의 공간이죠. 이제 억압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를 향해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온 건 잘했어. 녀석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이 녀석은, 니은의 녀석은 누구일까요? 녀석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글쎄 이렇게 내가 제발로 녀석을 찾아 나섰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도 거기서 겨울을 지낼 뻔했지 않았나 말이야. 니은의 녀석 뭐예요? 누구예요? 문제 안 풀었어요? 4번 문제잖아. 니은의 녀석 누구야? 니은의 녀석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니은의 녀석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계속 기다리느라 공원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를 데리러 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 기다리는 대신 사내가 뭐 해요? 아들을 찾아 자기가 떠나려고 해요. 떠나면서 아들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네 발로 그 아들을 찾아 나섰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계속 공원에서 어떻게 겨울을 날 뻔했잖아. 그리고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너는 누구야? 새.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나서길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이야. 남쪽은 훨씬 북쪽하고는 다르다. 북쪽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이니까 넌 아마 대숲이 있는 곳이면 겨울도 그만일 테지. 내 너를 그런 대숲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다. 녀석의 집 뒷곁에도 이런 대숲은 얼마든지 많을 테니까 암 대숲이야 많고 말고 넌 그럼 그 대숲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려무나. 겨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겨울은 어떤 공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겨울에. 자유의 시간이고 또 히읗 비읍의 시간이야. 행복도 가능한데 난 다른 단어. 여기 밑에 보면 그 대숲에서 겨울 동안 뭐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히읗 비읍. 뭐의 시간? 그쵸. 회복의 시간. 뭘 회복해야 돼? 날개 쪽지가 잘렸으니까 그 잘린 날개 쪽지를 회복할 시간이에요. 넌 아마 그래야 할 거다. 가엾게도 작은 것이 날개를 너무 상했으니까 이 겨울은 대숲에서 날개가 다시 길어나길 기다려야 할 거야 하면서 회복의 시간이에요. 내년에 다시 날이 풀리면 네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가 있을 때까지 말이야. 그야 너만 좋다면 녀석의 집에서 이 겨울을 너와 함께 지내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된 결말인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사내와 사냥꾼의 대결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냥꾼은 뭡니까? 억압이에요. 억압인데 어떤 억압? 위선적인 억압이에요. 겉으로는 동물을 방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다시 잡아들이는 억압을 나타내주고 사내는 그걸 모르고 있는 인물이죠. 얘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랬을 때 인물과 인물의 갈등으로 봐도 상관이 없지만 작품은 되게 사회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혼자 개성적인 인물이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얘가 보편적인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현실과의 갈등이라고 보면 돼요. 자유와 억압을 둘러싼 사내와 현실 간의 갈등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현실이 있어? 감옥에 갔어야 되는 현실이 있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인물이 극복을 해나갑니다. 기다림으로써 극복이 가능해요? 자기가 뭘 해야지 극복할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공원에 있을 때는 수동적으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은 자유가 나에게 주어져?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를 내 품에 안으면서 주체적으로 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뭐라고 할래요? 네, 자유를 향한 갈망 좋습니다. 또 이 현실과 이 사냥꾼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사냥꾼이 뭘 상징하는데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유에 대한 추구, 자유에 대한 의지 다 가능합니다. 너네 반영론으로 본다면 이거 뭐일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반영론 보기가 안 주어졌어. 너네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다 위선이야. 실제로는 자유가 없어. 언제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구나. 독재 정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을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 박정희 독재라든가 전두환 독재일 때 실제로 자유가 전부 다 있었던 상황이야? 아니죠. 겉으로는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억압적이었던 현실이에요. 그럼 위선적인 권력이라든가 위선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감상하는 건 뭐가 주어졌을 경우? 시대 상황이 주어졌을 경우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그냥 내재적 관점으로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유에 대한 갈망 이렇게만 찾아주셔도 충분합니다. 상징적인 소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는 뭘 상징할까요? 새는 뭘 상징할까요? 새는 자유를 상징해요. 그래서 새를 방생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가 위선적인 자유였다는 게 날개 쪽지가 잘린 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걸 사내가 어떻게 해줘요?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상징적 소재는 상징적 공간도 나타나는데 교도소라든가 공원, 그리고 뭐 남쪽, 북쪽, 대숲 이런 것들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누어 줬었죠. 그리고 계절 또한 가을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왜? 지금 인물이 공원에서 새랑 같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야? 가을이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남쪽으로 가서 겨울을 나자. 자유롭게. 겨울이 플러스, 가을이 마이너스. 대립적인 소재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는 한데요, 얘들아. 어차피 다른 인물들이 언급이 잘 안 돼요. 다른 인물들의 심리가 잘 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전지적 작가를 뭐라 그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여기서 누구 심리만 나와? 사내의 심리만 나옵니다. 특정 인물의 심리만 나오게 되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선지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특정 인물에 초점화되어 있다.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선지가 전부 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나타내는 선지들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은 아까 너네가 찾았듯이 묘사가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공간 묘사, 뭐 배경 묘사도 나와 있고 그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 사내가 그 불빛을 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면 묘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새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주제의식 드러내주고 있는 거 맞죠? 답은 1번입니다. 독립된 짧은 이야기는 나열 없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있어요. 사내가 새를 만나고 새와 함께 길을 떠나는 단 하나의 이야기만 있고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액자식 구성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의 성격이 변모하는 과정. 인물의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거짓말. 인물 성격 변하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아들을 기다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유를 향해 자신이 떠나잖아. 인물의 성격 변화 있습니다. 다만 소외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소외 현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지 소외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격이라 그래서 뭐 착하다 못됐다 내성적이다 뭐 외향적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성격이거든요. 인물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다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가만히 행동을 안 하다가 나중에 행동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작가의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5번 선지는 어느 부분에서 틀릴까요?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억압적이고 위선적인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묘사한 거예요? 이게 뭐야?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사실적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묘사한 거야?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 있긴 맞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반영론으로까지 감상을 했잖아.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제시한 거야?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단어 들어가면 됩니다.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작가의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찾을 때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넣어놨잖아.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뭐 자유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라는 건 뭘 비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걸 문제의식이라고 합니다. 2번, 윗글의 소설적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가을은 겨울과 달리 새의 날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바꿔줘야 되죠. 겨울이 가을과 달리 새의 날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다. 나머지 선지는 잘 봐주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얘도 뭐 보면 돼요. 지문이랑 해서 배경묘사가 나와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답은 4번이죠. 뒤에는 벤치에서 아들과 정담을 나누는 사내를 그려야겠어. 사내는 아들을 만나요, 공원에서? 안 만납니다. 아들이 오지 않고 아들을 찾아 사내가 직접 떠나가고 있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 미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 몇 번? 1번이죠. 1번은 뭘 지시해요? 1번은 새를 지시하고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전부 뭐?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